소니는 오늘 밤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게임입니다. 부상당하지 마세요. 슈퍼소니, 우리의 캡틴. 당신은 전설적인 소니입니다.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도 팀을 이끌어주시고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돌아와 주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13일 새벽 영국에서 열린 사우디의 평가전에서 조규성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위기의 클린스만호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물리치고 데뷔 6경기 만에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국내 팬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었지만 토트넘 팬들은 마치 토트넘 경기를 보듯 숨을 죽이면서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주장이자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을 응원하며 경기력을 극찬했습니다. 이날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김민재는 역시나 철벽같은 수비로 상대방의 공격을 꽁꽁 묶었고 미트 원란에서 뛰는 최저번 공격수 조규성이 헤더 결승골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눈부실 정도의 맹활약이었습니다. 유럽 스포츠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한국 선수 가운데 최고인 8.2점을 부여하며 1대0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47회 볼터치를 통해 7차례 기회를 창출하는 키패스와 2차례 빅찬스를 만들어냈으며 82%의 패스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크로스 또한 5차례 시도에서 4차례 성공하는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사우디와의 평가전에 앞서 손흥민이 무릎 부상을 당한 듯한 사진이 퍼지면서 토트넘 팬들은 물론 국내 팬들의 걱정과 우려를 샀습니다. 영국 풋볼런더는 토트넘은 사우디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사진이 유출돼 심각한 부상 우려에 빠졌다 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의 부상이 의심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무릎에 얼음팩이 묶인 사진을 올리며 이 손흥민 사진이 유출되어 지금 토트넘이 부상의 공포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뒤를 이어 올 시즌 토트넘에서 주연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큰 부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아스날, 리버풀과 맞붙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영국 더선은 13일 토트넘 팬들의 우려 섞인 반응을 조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웨일즈전 당시 오른쪽 무릎에 테이핑했고 경기를 앞두고 거대한 얼음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모습까지 포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영국 현지 매체들은 확인 결과 부상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사우디전과 직전 웨일즈와의 경기에서도 오른쪽 무릎에 테이핑을 했던 터라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이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사우디전에서 월맨쇼를 하듯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32분 조규성이 결승골을 기록할 때도 손흥민의 축구 센스가 빛을 발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쪽 공간을 돌파한 이재성이 건네주는 볼을 잡지 않고 뒤에 위치한 황인범에게 흘렸습니다. 황인범의 슛은 사우디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튀어오르자 조규성이 가볍게 헤더로 왼쪽 골문을 뚫어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센스로 사우디 수비가 무너지면서 얻은 기회가 골로 연결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조규성과 투톱으로 나섰다가도 좌우 측면으로 빠지는 등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완벽한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반 35분 조규성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1대1로 맞섰는데 이때 사우디 센터백 하산 알탄박티가 깊은 태클로 손흥민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반칙이었고 페널티킥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프리미어리그 심판인 앤디 메들리는 무시했습니다. 비디오 판독도 없었습니다. 하프타임 선수 대기실로 들어가는 길에 손흥민의 메들리 주심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재성과 황인범 등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이 열리고 황희찬과 이재성이 차례로 슛을 때렸는데 사우디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날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대표팀과 토트넘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제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 위치에서 정말 다른 역할들을 추구하고 요구받는다. 정말 잘 수행하려고 한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제 옆에는 정말 좋은 동료들과 선수들이 대표팀, 소속팀에 있다. 제가 주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대표팀에서 먼저 주장 역할을 한 것들이 토트넘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 토트넘에서 얼마 안 됐지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런 경험들이 대표팀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안컵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지만 선수들한테 조언 같은 것도 잘해주고 또 앞으로 팀이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싶다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대표팀은 물론
토트넘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평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영국 토크스포츠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인터뷰 중에 사회자가 토트넘 비수마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alk to me about Basuma. This is a player that was signed from Brighton that seemed to have been marginalised last season, didn't even get a look in. All of a sudden he's a mainstay. What have you done with him? I don't know if I've done anything specific with him, Simon. With all the players, it's about creating an environment, and I put the responsibility on them too, because you can sometimes when you've had a disappointing season, you can blame the manager in the past or other things, but ultimately, I said to all the players, it's about them now. You never start with a clean slate, but you certainly start with an opportunity to take hold of your career and be show me what you can do and be the best you can be. And Biss, I was lucky because he was here from the first day I arrived. A lot of the boys had played international football, and Biss was here from the first day. And I kind of grabbed him and I said to him, the way he was training at the time was like the first 3 or 4 sessions, we mainly had young guys. Mate, you can be a leader in this group. The way, I already knew about his ability, but the way he was training, and I could see he got a lift in with that. He was late the next morning, so then I said to him, to be a leader means being on time, and he's been good since then. So there's always lessons to be learned there. But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소외됐던 비수마를 주로 기용하면서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법이 뭐냐는 질문을 받자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리더가 되려면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대단한 대답이 아닌 것 같지만 이는 이번 시즌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부진했지만 리그 막바지 리그 7호골을 넣으며 프리미어 리그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프리미어 리그 100골을 기록한 역대 34번째 선수가 되었고 아시아인으로는 최초가 되었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의 100골을 조명했는데 토트넘에서 활약하다가 현재 프랑스 낭트에서 뛰는 무사 시소코의 놀라운 발언을 전했습니다. 시소코는 손흥민은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도착했다. 누구보다 먼저 훈련에 돌입했다. 아무리 일찍 와도 그는 먼저 훈련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의 놀라운 기술과 결정력에 대한 대답을 들을 줄 알았지만 시소코는 손흥민이 항상 먼저 훈련장에 와서 먼저 훈련하는 모습을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100골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팀의 리더로 세운 이유이며 이번 시즌 토트넘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리더에 대한 질문에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And guys like Matters and Sonny and Romero, who are now the new leaders of this group, they're go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at. Those are 3, are they? Madison, Son, Romero, do you see them as the leaders, some of the leaders in your squad? Yeah, I think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a lot of it has to be player driven, I can sit there and try and paint the prettiest of pictures, but ultimately they've got to buy into it. They've got to believe it. It's their, I keep saying, it's their dressing room. They go into there every day. They don't go in the dressing room. The environment there is going to be key to us being successful. It's got to be driven by them. They're the people involved, not the players. The people who lead in there. And I think those 3, along with others who we've got in the group, hopefully will drive that.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은 라커룸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곳에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리더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보는 라커룸에서 감독의 지시와 호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팀의 리더들이 선수들을 이끌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라커룸에서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손흥민을 응원하는 국내 팬들은 이제 주말 경기를 지나 아스날과 만나는 북런던 더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에서 늘 아스날을 무릎 꿇게 했던 선수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손흥민의 득점으로 토트넘의 승리를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